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26년 6월 26일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들어오실 텐데 아직 참여자가 많지는 않아서 마저 기다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0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혹시 제 목소리랑 화면 잘 나오는지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어, 웨비나를 기다리시고 또 요즘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도 하고, 투자 유의 종목 해제 관련해서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 많이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드백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나온다고 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로커체인 크레타 웨비나를 하는데, 저희가 미디어 체인을 사용해서 웨비나를 했었는데, 미디어 체인이 PC에서만 동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기 어렵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다시 줌으로 웨비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어떤 미디어 체인이 어떤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단순하게 참여자를 좀 늘리고 싶은 마음에 줌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진행한 로커체인 크레타 웨비나는 역시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나오죠? 네. 우선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로커체인하고 크레타 이렇게 가격 그래프를 좀 띄워봤습니다. 이 가격 그래프는 코인마켓캡 그래프입니다. 어, 돌아보면 2018년도에 처음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뒤에 또 저희가 힘든 시기를 보냈던 시기가, 2019년도, 20년도에 이 시기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저희가 급여도 받지 못하던 시기가 1년, 1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어, 투자자들, 일부 투자자들의 고소건으로 좀 이미지가 많이 좋지 않고 오해를 하신 분도 많았고 힘든 시기를 버텨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1년에 21년도에 그 저희가 기술력을 미국 쪽에서 좀 인정을 받으면서 그 미국 쪽에 DCG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하고 셀시우스 이런 데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2022년 4월 달에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었죠. 이때 피크 가격으로는 거의 200원 후반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고 참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6월 달에 테라 루나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DCG 그룹도 와해가 되고 셀시오스는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서 그 블록체인의 어, 거의 금융위기급 같은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힘든 시기를 거쳐왔었고, 어, 초반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실망하고 떠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22년도에 저희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때 저희랑 인연을 맺은 분들은 또 이때 어떤 수익 실현을 한 게 아니라 이때 로커스 체인을 구매를 하면서 이제 또 평단가가 많이 높은 상태에서 저희와 인연을 맺었겠죠. 근데 24년도 7월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음,
고팍스에 상장을 하면서 한 7, 80원 다시 올라가게, 70원, 80원 이 정도 올라갔었는데, 그 뒤로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왔고, 특히나 지금은 가끔씩은 이제 10원도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저희 회사와 재단에 많은 비난과 질책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좋은 모양새야 되고 이게 결국에 로커스 체인이라는 게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이렇게 크게 떨어져 있으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음, 저희들의 어쨌든 종합적인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불안한 거는 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최근에 가격 하락의 이유는 그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로커스체인의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국내 투자자인데 이 원화거래소가 만약에 투자 유의 종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상장 폐지가 되면 어, 그 일단 룰은 한 1년간은 원화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지금 탈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각각의 커뮤니티 방에서는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 로커스 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적어도 올해는 메인넷이 나온다고 하면 올해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게 세상에 알려질 때 그 가치는 지금보다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크레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대개 투자했던 시기의 가격은 제가 듣기에는 한 30원, 뭐 20원, 40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 크레타 역시 어, 이제 뭔가를 보여준 적이 없고 서비스도 아직 오픈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특히 또 투자 주의 종목, 유의 종목이 해제 안 되면 어떡하나 똑같이 로커스 같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레타는 이제 로커스와 달리 서비스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서비스가 오픈이 됨으로써 생태계에 활용도가 많이 높아져야 이 토큰의 매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매도보단 매수가 늘어나는 시기가 와야 이게 크레타가 그 가격 반등이 있을 텐데 어느 새에 올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오늘 웨비나를 좀 준비를 하면서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다. 뭐 재단의 어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재단의 어, 어떻게 보면 접점이 저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통해서 회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어, 제가 웨비나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연기한다고 하면 또 무슨 걱정이 있는지 변수가 생긴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도 과연 제가 투자자 홀더 여러분들께 과연 올바른 어떤 판단의 근거 뭐 이런 것들을 정말로 이렇게 어떤 오버하는 마음 없이 잘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건지 혹시라도 저의 잘못된 판단과 얘기로 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투자를 망칠 수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좀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해드릴 때 뭐 좀 최대한 담백하게 얘기를 전해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저는 기술도 로커체인의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들은 얘기가 많다 보니 조금 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을 하는 핵심 멤버들이 이 회사에 대한 기술에 대한 가치 그 어떤 그 신념이 없이 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어, 첫 번째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져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 유의 종목 해제 관련해서 과연 해제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를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간에도 다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저희의 그 책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그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거는 정확하게 주의 종목이 아니라 유의 종목이네요.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거는 6월 말까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기점은 말까지 지금부터 5일 정도 남았습니다. 5일. 5일 정도 남았고요. 5일 정도를 맞추면 우선은 이제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이 데이터는 이제 마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 데이터를 가지고 7월 초에 이제 그 데이터 판단과 심의를 해서 7월 늦어도 7월 13일에서 한 15일 사이에는 이 발표가 나는 상황입니다. 로커스는 어쨌거나 지표는 맞춥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크레타는 거래량으로 맞춰야 되는데 현재 지금 어, 현재 기준으로 고박스 회원들 보유량은 8.1억 개고요. 그거의 1%가 평균 거래량으로 나와야 되니까 약 한 810만 개, 17만 개 정도가 일 거래량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 거래량으로 911만 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로커스와 크레타 모두 그 투자 유의 종목 해제는 긍정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이 해제가 되면 해제 이후에 지금 내려와 있는 이 그 여러 불안한 마음과 신뢰도, 가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정으로 많이 어려웠던 거는 특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작게 작게 투자하는 것들도 좀 보류가 됐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뭐 뭘 해내든 돈이 많이 들어오는 회사여야 마케팅도 해내고 여러 가지도 풍족하게 돌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원화거래소 상장하는 프로세스도 우선은 이제 이 유의 종목이 좀 그 딱지가 없어져야만 이제 재추진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해제가 이제 6월 말 5일 정도만 지나면 지표는 다 맞추는 거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주요 심의할 때 지표를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가 가장 큰 핵심 이슈니까 저희는 이제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이제 이후 해제 후에 진행 계획들을 진행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지표 관리입니다. 지표 관리. 2분기 연속해서 되면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됐던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게 2분기 연속해서 유의 종목, 이런 지표를 못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분기로 따지면, 2분기는 이제 맞춘 게 되니까 3분기 때는 여유가 좀 생기고요. 만약에 이때 뭔가를 못 맞췄다고 하더라도 4분기 때는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4분기 내에는 로커체인의 메인넷도 예정이 되어 있고 크레타는 뒤에 제가 좋은 소식 있다는 거가 뭔지를 대충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 상황을 이제 저희가 해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다시 여러 가지가 좋은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소 추가 상장 진행을 하는 프로세스도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투자 잠깐 멈춰 있던 것들도 재개가 되니까, 요 며칠만 좀 힘든 시기 버티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담백하게 정말로 팩트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제가 얘기 드려 보는 겁니다. 어, 우선은 이제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의 사진은 제가 저번에 웨비나 때 잠깐 띄웠던 사진이기도 한데요. 요 오른쪽에 요 있는 이분이 파이잘 왕자입니다. 파이잘이라고 부르는 파이잘 빈 반다르 빈 술탄 알 사우드 왕자입니다. 뭐 뒤에 이름이 되게 복잡한데 알사우드 가문의 술탄의 손자 반다르의 아들 파이잘이라는 왕자고요. 이 왕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비 게임즈 그룹의 부회장이고요. 사우디 e스포츠의 연맹 회장이고 국제 e스포츠 연맹 회장입니다. 사비그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인 PIF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가장 전 세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가 100% 게임 산업 활성화, e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총괄하는 사비게임즈 회사 그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부펀드가 주인으로 있고 100% 지분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주요 역할은 뭐냐면 사우디가 석유 석유 수출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각화해서 뭐 네옴시티 지금은 이제 멈추겠다라고 했지만 네옴시티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 일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하마드 빈 살만 회장 되게 잘생긴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게임도 좋아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글로벌 게임과 e스포츠의 허브로 사우디를 만들겠다라는 목표와의 비전 2030이라는 비전의 일환으로 설립이 된 거고요. 회장은 왕세자이신 총리인 모하마드 빈 살만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사우 모하마드 빈 살만이 왕세자이지만 거의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권자입니다. 실권자. 그런데 여기가 회장으로 있고 부회장인 사람이 파이잘 왕자인데 여기 사비게임즈에서 어떤 행보를 했느냐. 최근에 미국의 유명 모바일 게임사 스코폴리라는 데를 49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대 e스포츠 기업인 ESL과 페이스이트를 합병하면서 게임업계에 완전히 거물이 됐다. 사비게임즈가. 특히 일본의 닌텐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NC소프트, 넥슨도 상당한 지분을 투자를 해서 주요 지주이기도 한데 주요 지주가 어디냐면 PIF입니다. PIF. 근데 이 PIF가 이런 투자를 해놓고 성과가 좋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관리를 모두 이 사비게임즈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비게임즈가 뭘 하는 곳이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우디의 게임 관련된 e스포츠 관련된 펀드, 투자,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총괄하는 곳이다. 그리고 총괄하는 곳의 대장이 왕세자이지만 그거는 이제 왕세자는 모든 펀드나 모든 그, 그 기구안에 회장으로 돼 있고 실질적인 일은 그 CEO하고 이 파이잘 왕자가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시는데요. 이제 요번에 미팅이 굉장히 주요했던 게 저희가 이제 크레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크레타가 뭐 아직 서비스를 제대로 런칭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는데 그 여기에 포트리스라는 IP도 가지고 있고 킹덤 언더 파이어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로커스 체인이 공급하는 게임 체인과 미디어 체인을 활용을 해서 슈퍼클럽이라는 그것에서 또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프로젝트 DI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쪽에 그 전체적인 포탈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중에 좀 죄송한데 피드백 한번 또 해주세요. 지금 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건지 좀 불안한 마음이 살짝 있어서.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리를 다시 하면 이 크레타가 이런 상황인데 네. 잘 나옵니다. 네, 잘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자, 최근에 이제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는 뭐냐면 크레타의 어드바이저이기도 하고 부사장인 직책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토마스 부가 있죠. 토마스 부가 그 미국 쪽의 게임 IP들을 모아서 어마어마한 펀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크레타가 있고 그리고 국내 대형 게임사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파트너 회사라고 칭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장사여서 뭐 어떻게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 여기서 힘을 합해서 전체 유망한 IP라 하면 포트리스나 뭐 킹덤 원더 파이를 포함해서 토마스 부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유망사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유망사도 돈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리고 토마스 부 쪽에 돈이 많이 있어서 추가로 국내 게임 중에 해외에 지금 아직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대대적으로 사들여서 어, 사우디든 아랍에미레이트든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하자. 지금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중국 게임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잠식돼 있고 완전 레드오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동이나 그 다음에 인도 쪽으로 진출을 할 경우에 상당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있어서 첫 번째 교두보로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손을 같이 잡아서 하자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파이잘 왕자를 만나서 첫 번째 게임 펀드 오케이.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게임 펀드가 있다. 왜냐하면 네옴시티에 투자했던 것들이 멈추는데 그러면 넣으려고 했던 돈을 어디에 넣을 것이냐. AI와 게임 엔터테인먼트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나 있는 상태다 보니 그거를 그러면 같이 하자. 라고 되어 있는 상태고요. 크레타 아라비아가 지금 현재 이제 그 결성이 돼서 그 게임 회사들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합한 게 진출을 할 때 그 진출 교두보는 크레타 아라비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 한국의 IP뿐만 아니라 토마스부가 가지고 있는 IP 또 일본 쪽에서 저희 프로젝트 DI랑 함께 또 하려고 하는 게임 회사들의 IP를 모아서 사우디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또 로카라에서 사우디에 맞게 문화에 맞게 다시 이렇게 변경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 그리고 포트리스 진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본인 사이비게임즈에서 돕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좀 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요 함께 하려고 하는 회사들과 같이 이제 그 저쪽 사비게임즈도 한국에 올 거고 또 같이 방문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7월부터는 이제 얘기들이 될 것 같은데 어, 뭐 그런 거죠. 이제 계약을 해서 이걸 알려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일을 하는 대개의 회사들이 상장사다 보니까 기존에 뭐 어떤 MOU 단계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협약한다라는 단계에서 어떤 뉴스를 띄우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돌아가 보면 크레타는 서비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커스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둘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이 문제가 큰 거죠. 이 문제. 어, 국내 회사다 보니까 어쨌든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정말 잘 만들어 왔고 기술이 있다는 것도 검증이 되는데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이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거에는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잘 진행이 되면 이 게임의 IP를 서비스권 이런 것들을 그 이 펀드 쪽에 혹은 파트너사에 판매를 하면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큰 돈들이 들어오죠. 그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뭐 대대적으로 이런 펀드가 조성이 되면 큰 돈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 크레타는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 크레타로 큰 돈들이 들어올 때 그러면 로커스도 같이 쓸 수 있는 거냐? 그거는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지금 어쨌든 이제 블룸이 로커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자회사가 다이버스죠. 다이버스는 크레타의 플랫폼을 저기 가지고 있는 거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 향후에 개발될 게임들이 게임 체인도 쓰고 그다음에 그 슈퍼클럽에서 미디어 체인을 이용을 해서 방송도 하게, 스트리밍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뭐 어떤 식의 모양새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그 저희가 큰 자금 수혈에 그 활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크레타가 크게 반등하면 이제 로커스 체인이 그 사이에 또 메인넷이 런칭할 때가 되면 또 여러모로 이제 반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게 할 텐데 로커스체인 가지고 또 다이렉트로 돈을 받는 뭐 이런 것도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 관련된 소식이다. 다만 뭐 언제 뉴스가 나오느냐 저는 이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쪽이 워낙 큰 회사들이고 어, 규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 안에 뉴스를 내보낼 수 있고 뭐 또 IP를 팔았다 아니면 같이 협력한다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어, 큰 돈도 뭐 요 정도에 들어와 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의 바람입니다. 이제 덱스 얘기 좀 드렸었잖아요. 덱스를 저희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운영을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홍콩의 그 재벌 3위, 3대 부자, 3대 부자가 투자 의향을 가지고 다 이거를 그, 그, 이제 그 주도적으로 할 테니, 투자를 할 테니, 이제 뭐 그 토큰 발행하는 거, 덱스 토큰도 이제 덱스 생태계를 위해서 토큰은 발행이 되는데 그거의 판매분의 상당 부분을 자기한테 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28일 날부터 한 29일 날 또 실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증권사에서도 요거를 별도로 투자를 할 마음이 있다. 뭐 코인 투자는 못하지만 이런 사업에는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음, 요게 이제 되면은, 또 상당 부분 이제 여러 가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폴리곤은 이번에 대표님 해외 출장 갈 때 만났었고요. 이제 이쪽은 빨리 늦지 않게 넣겠다는 건데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디어 체인 관련해서 미국의 3대 미디어 그룹과 지금 현재 일종의 그 기술진 미팅, 브리핑 한 번 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협약 관련해서 사업 협약, MOU 관련해서 문서가 넘어갔고요. 그러면 빠르면 이제 우선은 기술을 도입해서 그 자기네들 시스템에 도입을 해서 테스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진행되면 뭐 7월 달부터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 역시 워낙 큰 미디어 그룹이라 뭐 이게 저희 바람처럼 뭐 7월부터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또 잘 지금은 이제 뭐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시간을 조금 더 길어질지는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메인넷 관련해서 이제 가장 걱정들 하는 게 그 무중단 6개월 이거가 처음에 이제 얘기를 그 저희 CTO님께서 하다 보니까 무중단 6개월이라는 의미는 어쨌든 이제 그 메인넷을 여기에 오류가 없이 6개월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런칭하는 거면 지금 이제 6월 말부터 해도 그러면 12월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뭐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 올해 그 로코스의 메인넷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이제 그 네이버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지금 미디어 체인도 그렇고 덱스도 그렇고 이게 늦춰지면은 그 늦춰진 것만큼 까먹는 돈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거꾸로 맞춰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무중단 6개월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협의의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광의의 의미로 해석을 하자. 그게 뭐냐? 어, 런칭을 하고 테스트넷을 마지막 버전을 돌렸는데 오류가 생겼어. 생기더라도 다시 이거를 업데이트해서 했더니 그 기존의 원장이 초기화되지 않고 기존에 멈췄던 순간의 합의, 라운드 이후부터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부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어쨌든 이 기간을 6개월이 정석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이거를 좀 줄여갖고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총동원해서 어쨌든 이제 올해 안에는 어, 메인넷이라는 걸 런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정으로 여러분들도 이거 안 되면 진짜 죽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마음이고 협박 아니면은 뭐 요청을 하시고 있듯이 저희도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개발팀 모두도 그렇고 이런 일정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 메인넷이 런칭이 된다고 하면 그 전에 뭐 채굴 수익률은 어떻게 되고 채굴은 어떤 노드에서 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코인과 수합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의논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기술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요거는 길게 안 드리고요. 사실 좀 어, 저도 올 이번 달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정말 너무나 힘든 한 달을 보냈고요. 뭐가 힘들었냐면 노심초사 이 투자 유의 종목 해제하고 뭐 나머지 일들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그 다이버스 쪽에서 이 스테이킹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뭐 사실 개발 직원들이 이런 스테이킹이나 기타 지갑 사용하는 거나 이런 걸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회사에 방문하면 제가 도와드리다 보니까 여러모로 그런 일들이 좀 바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접점이 그 문항식이라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실 텐데 힘들 때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아니면 뭐 어떤 그 카톡방이 시끄러울 때마다 저한테 이제 어떤 문자를 보내거나 하소연을 하죠. 물론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각자는 한 달간 견디다 못해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6개월 만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데 뭐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매일 그런 문자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너무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많은 시간을 좀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 생기던 막 병도 생기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다 어쨌든 저희가 유종목 해제하고 가격을 다시 회복하고 잘 되면 여러분들도 다 이제 해결되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어쨌든 이렇게 인연을 맺고 로커스나 크레타에 그, 그 투자를 하신 분들이 어쨌든 정말 좀 힘든 상태를 벗어나는 것. 이 상태가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뭐, 저희 대표님도 그 출장 다녀오시고, 출장 때도 뭐 새벽까지 계속 뭐 일을 하시지만, 다녀오셔도, 바로 그 저녁 때 또 만나고, 또 새벽까지 또 출근해서 뭐 일들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어쨌든 뭐, 이 여러 가지 힘든 시기들을 과거에 버텨냈듯이 잘 이겨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커스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잖아요. 로커스는 기술이 나오면 증빙을 하는 거는 그다음부터는 좀 더 수월한 문제죠. 기술이 진짜라면. 그리고 크레타는 당장에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부터 뭐 7월에 당장 돈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월부터 아까 얘기했던 본격화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이 이제 잘 성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국내 파트너사도 워낙 간절해요. 같이 이렇게 해외 진출하는 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투자 유의 종목 해제 시점부터는 잘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가격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고요. 월말에 또 돈 필요하신 분들이 팔지 아니면은 뭐 유종목 해제가 될 거니까 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올라갈지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너무 이렇게 뭐 힘드신 시기지만 너무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너무 불안한 마음을 확대해서 해석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도 체력이 힘들어서 요약해서 뭐 한두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제가 일전에 그 저희 로커스인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그 문서들이 좀 정리된 거를 저희 CTO님께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잖아요. 어, 이거를 원래는 긴 시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은 이제 요 맛배기만 다시 좀 보여드리고, 제가 이렇게 하죠. 투자 유의 종목 해제 공지가 뜨는 날 웨비나를 한번 하겠습니다. 특별 웨비나를 해서 그때 좀 기분도 서로 좋게 기술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적인 거를 설명을 하면 그 가격이 오르고 뭐 기분 좋을 때 설명하면 다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붐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좀 마음이 생기는데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맨날 니네는 기술하고 뭐 지겹다 이제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술 좋은 건 다 하니까 마케팅이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요약만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로커스 체인은 그냥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뭐 이런 거와 대응해서 우리는 좀 더 빠르거나 성능이 좋은 겁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 가장 준수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화가 되지 않는 블록체인은 나중에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블록체인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다 하려다 보니 그 성능을 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노드가 너무나 성능이 뛰어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사용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 블록체인이 중앙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죠. 어, 솔라나가 대표적이라고. 솔라나는 블록체인의 성능을 아주 성능이 좋은 하드웨어로 맞출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구하는 노드를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 2400대 정도가 운영이 됐었는데 현재 800대에서 850대밖에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가면 갈수록 계속 노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에 중앙화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커스체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로커스체인은 평생 인터넷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면 이 로커스체인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이 되려면 어떤 모습의 블록체인이어야 되는지를 연구했고 거기에 맞는 스펙을 정한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장 지금 저희가 깨뜨린 혁신적인 거는 뭐냐면 블록체인은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다. 검증 인프라다. 그래서 나중에 검증에 대한 수요가 지금 인터넷 수요 정도 폭발적으로 많은 수요가 생기더라도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검증 인프라를 로커스 체인이 해내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로커체인이 나오면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공격하는 입장도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센세이션하다라는 반응도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DAG나 AWTC로 이미 속도는 즉시성을 확보를 했어요. 레이턴시는. 그런데 BFT를 만들어서 합의를 넣은 거는 향후에 서로 다이나믹 샤딩이나 베리파이블 프루닝일 때 서로 약속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확정된 원장이 필요하다 보니 전 세계 최초로 DAG에서의 BFT 합의를 한 거고요. 이게 특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샤딩을 다른 데는 못 해냈는데 해냈다는 게, 어, 다른 데들이 다이나믹 샤딩이라고 해낸 것들이 있기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바라볼 때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거는 샤드가 동적으로 쪼개지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노드나 어카운트가 샤드 간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실시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원이 되는 게 저희가 최초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DAG 구조부터 해서 이런 것들, 베리파이블 프루닝까지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고서는 다이나믹 샤딩은 만들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이 지금은 드는 거예요. 다이나믹 샤딩만의 기술 특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양자 내성의 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능을 이룸과 동시에 탈중앙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어, 중심에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의 상황이냐면 TPS가 늘면 통상적으로는 탈중화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TPS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노드들이 필요하고 노드의 스펙이 올라가는 순간 아무나 노드를 운영할 수 없게 되고 노드의 운영비용이 높아진다 보니 반감기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보상이 떨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드를 계속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 탈중앙화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TPS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탈중앙화 더 확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인터넷 규모에서 로커스 체인은 어느 누가 검증을 요구를 하더라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로커스 체인이다. 그래서 단순히 코인 생태계에서 빨라요. 우리는 디파이를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덱스를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당연히 잘할 수 있는데 기존의 서버에서 이런 검증이 필요한 것도 우리는 더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버를 운영하지 않고도 검증이 필요한 네트워크로 하게 되면 서버리스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다 보니 수많은 서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미디어 체인 같은 것도 나오고 게임 체인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 시장에서도 상당한 우리가 파급력을 줄 거다.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가 두 개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 자료가 두 개인데 크게 여러 기술적으로 저희가 경쟁이 된다라기보단 이거는 이 프로젝트는 이게 좀 괜찮네. 이 프로젝트는 이게 좀 괜찮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보면 텔레그램에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레딕스는 초창기 때부터 유명을 했는데 최근에 그 TPS를 50만 TPS를 얘네가 뭐 실증했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레딕스라는 게 있고 엘론드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엘론드. 제가 이름을 착각했네요. 멀티버스 X 그 앞에 이름이 뭐였는지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멀티버스 X로 이름이 되어 있는 토큰이 있어요. 코인이 있어요. 니어 프로토콜, 샤디엄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는 거지 기술적으로 로커체인과 동등한 레벨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통 같은 경우에도 다이나믹 샤딩이라고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더리움 2의 비콘 체인 같은 그러니까 즉 다이나믹 샤딩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마스터 체인이라는 게 컨트롤러식으로 존재를 하다 보니 이 컨트롤러에 그 수요가 몰리게 되면 병목 현상이 생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텔레그램의 유저가 많다는 게 톤의 장점이죠. 뭐 이런 것들은 장점이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우위가 저희가 있다. 그래서 뭐 스케일링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런 코스모스 폴카닷 그다음에 성능 부분에 있어서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고 수이 앱토스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솔라나를 그중에 가장 또 인기가 있는 게 솔라나라는 거잖아요. 솔라나랑 비교를 하더라도 솔라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의 고성능을 이루기 위해서 로커체인과는 아주 정반대의 길로 갔어요. 하드웨어 스케일업을 함으로써 그 POH라고 하는 리더 그룹의 밸리데이터의 하드웨어 성능을 높게 함으로써 성능을 빨리 처리하게 하고 그 이더리움의 솔리디티 EVM 스마트 컨트랙 대신에 솔리라고 하는 그 기술을 도입을 함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스마트 컨트랙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냐면 계속 성능을 높여야 되고 하드웨어 성능은 점점 더, 저장 공간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다 보니, 노드가 운영 비용이 너무나 높아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노드 운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850대에서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하지만, 로커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라즈베리 파이나 저희 궁극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에서나 뭐 iOS나 이런 데서도 동작되는 노드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로커스체인은.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노트북으로도 채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보상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비용 자체가 들지 않기 때문에 노드를 운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체인이나 게임 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퍼지면 퍼질수록 그 미디어 체인을 이용하는 사용자들 컴퓨터에서도 노드가 깔려서 운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쓰듯이 저희 로커스 체인의 검증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서 쓰면 쓸수록 저희 노드는 엄청나게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이나믹 샤딩이 동작함으로써 확장성이 갖춰지게 되고 성능도 더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전혀 느려지지 않고 보안성도 더 높아지고 탈중앙화도 더 강화되고 이렇게 퍼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기술적으로는 이런 제가 열거한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도 어, 상당히 앞서 있다. 그리고 추세에 맞다. 추세에 맞다. 즉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거를 솔라나는 그 기술을 넣어놨다. 그냥 코어에. 근데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 기술은 나중에 영지식 증명 이런 게 나오잖아요. 대항 기술이 나오면 없어질 기술이에요. 그 없어질 기술을 코어에 넣어놓고 쓸데없이 노드의 필요 요구 리소스를 높여놓으면 향후에 그 영지식 증명이 나오게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어, 그러면은 미래가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근데 로커스 체인은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게 완전히 잘 만들어져 있는 거죠. 코어는 코어대로 확장성을 갖추게 만들어 놨고, 그,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이나 아니면은 뭐, 웹 어셈블리 코드라든지 기타 또 다른 식의 어떤 그 스마트 컨트랙 확장 기술이 나와야 되면, 그게, VM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이제 플러그인 방식으로, 저희 그 로커스체인과 연합되어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로커스체인한테 남아있는 거는 이거예요. 기술은 좋은 거는 알겠어.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CTO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여러 고민 끝에 길들을 결정을 해왔는데 그 결정한 길들이 너무나 정답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나와야 말이죠. 나와야 말이지. 이게 나와야지, 빨리. 나와가지고, 이게 대중의 눈앞에서 실증하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의 정당성이 승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로커체인의 승리는 뭐예요? 이게 가격이 오르고 돈이 돼야 사람들이 승리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저도 그렇고, 뭐, 올해 안에는 론칭을 해서 세상에 보여줘야죠. 뭐, 기술 좋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만들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여줘야죠. 그래서 실증을 해서 정말로 이게 잘 돌아간다라는 거를 전 세상 사람들, 온 세계에 이렇게 보여줘야 이게 챗 GPT가 처음에 선보였듯이, 그 다음에 뭐 요즘 AI가 선보이듯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어떤 기술적인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거 이전에 이 정도의 뭐 가격은 벗어나야 말이 되는 거 아니니까. 음, 그래야 좀 서로 간에 질이 높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힘들어가지고는 서로 못 살 것 같아요. 빨리 좀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투자 유의 종목은 해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이번 주말부터는 좀 편하게 어,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12월 26일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